조금 전 유 실장과 얘기했던 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가 내일 시작된 데 따른 거죠. 이재명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면서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말이 점점 험해진다며 판사 앞에 가서 얘기하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이 아니죠. 뉴스픽5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혜연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금요일이면 좋을 텐데 아직 목요일인 오늘의 뉴스픽 5 바로 들어갑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이재명 없는 영장이 자판기냐? 일단 멈췄다. 기밀보호 위반, 20억 과징금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무려 1시간 6분 동안 진행됐는데요. 이 대표가 준비해온 모두 발언만 45분 분량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모두 발언 전문을 당 홈페이지에 올리고 기자간담회 영상도 바로 찾아볼 수 있게 해뒀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여론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보셨겠지만 이 구속영장을 가지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이재명이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고. 주어에 이재명이 거의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이재명이 뭐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네, 이재명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서다. 이 대표의 말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보고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하나씩 반박했는데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혐의들이죠. 이미 5년에서 10년 전에 벌어진 일이고 그새 달라진 건 없는데 검찰이 영장을 치는 이유, 이 대표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바로 본인의 대선 패배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바뀐 게 없습니다. 바뀐 게 있다면 대선에서 패배했고 대통령이 검사를 하던 분이 됐고 무도한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다. 검사들이 바뀌었다. 수사검사가 바뀌었다는 것뿐입니다. 사건은 바뀐 것 없이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까 판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직격탄도 날렸습니다. 어제는 깡패라고 해서 정치권이 이 표현을 두고 오늘도 시끌시끌한데요. 오늘은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라면서 지금은 폭력의 시대, 야만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권력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친한 친구 사이에도 자주 이런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해라. 영원하지 않다는 점 생각하고 또 나중에 후회되거나 아니면 회한 생길 일보다는 보람을 느낄 일들을 찾아가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윤 대통령을 향한 말폭탄에 국민의힘은 참을 수 없죠. 인성이 바닥났다. 형수에게 쌍욕하던 맨 얼굴이 드러났다. 이렇게 또 거친 말로 응수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대표가 말폭탄을 날리는 이유 이렇게 봤습니다. 폭언에 가까운 말씀을 썼습니다마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두려움에 떨면 말이 강해지고 목소리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뭐가 두려워서 찾아다니면서까지 부결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하는 것입니까? 벌써 그 점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본인의 정치 탄압이라는 이야기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서, 국회는 내일 처리 절차에 돌입합니다. 내일 본회의에선 말 그대로 보고가 있습니다. 이 사국장이 체포동의안이 지난 21일 국회에 접수됐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주 27일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 체포동의안의 취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표결에 붙이게 되죠. 이 체포동의안, 오늘 이재명 대표가 조목조목 반박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와는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검사 출신 조응천 의원의 설명입니다. 구속영장은 범죄 사실 위주로 돼 있고 증거관계 같은 거는 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체포를 필요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나와 있을 것이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증거관계에 대해서 좀 더 나와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이 저번에 노웅래 의원권처럼 또 세세하게
체포 이유를 국회에 밝힐 거라고 보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염장을 지른 거죠. 들어가자마자 뭐 장문으로 뭐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하니까 그 전까지 갸우뚱거리는 의원들도 에이 이거 뭐냐고 그냥 막 격분을 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선 친명계를 중심으로 부결 100% 자신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비명계에선 여전히 속내가 복잡한 의원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의원총회를 계기로 이 표결 결과를 부결로 예측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해도 거기서 끝이 아니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비명계죠. 서울은 의원도 의총에서 부결을 주장해 관심이 쏠렸는데요. 의총 전에 설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만났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 부결 이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랑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이후에 잘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하셔서 그러니까 취지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하나는 이제 회기가 끝나면 체포 동의안 없이도 영장실질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청해서 방탄 임시국회 다시 열지 말고 스스로 가서 받아라라고 해석되는 게 일반론인 것 같고 더 나가신 분들은 좀 있으면 이제 혹시라도 기소가 되면 뭐 사퇴를 해라. 비슷한 맥락에서 이 대표가 이 부결 뒤 거취 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도 받았는데요. 사퇴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이 대표의 거취 문제를 두고도 민주당은 계속 시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당에 이제 부담을 주면 안 된다. 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말도 있고 이제 공천권 관련해서도 좀 결단을 내려달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생각은 머리로 하고 있고요. 별로 감흥이 없는 농담이었군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해서. 당이나 정치 세계에는 생각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일한 생각만 한다면 그거는 정상적 사회가 아니죠. 두 번째 픽은 영장이 자판기냐입니다. 검찰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에 관련해서입니다. 어제에 이어 경제부지사실이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고요. 그 밖에도 어제 살피지 못한 5곳을 압수수색 중입니다. 첫날 압수수색에서는 김동연 지사의 집무실도 들여다봤다고 하죠. 김동연 도지사실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작년 7월에 취임한 김동연 지사의 PC가 20년 1월에 퇴직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경기도청이 작년 5월 광교 신청사로 이전했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재직 기관과도 상관없는 곳까지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과도한 수사입니다. 김동연 지사도 직접 민주국가가 아닌 검주국가라는 말이 나온다고 한 데 이어서요. 압수수색 영장은 자판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검찰을 비판했는데요. 김 지사 취임 이후 이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만 13번 집행됐다고 합니다. 모두 전임 이재명 지사와 그 측근의 혐의와 관련해서입니다. 이 대표 관련 질문만 받다가 나는 김동연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김 지사의 지난해 국감장 모습도 함께 떠오릅니다. 예, 왜 자꾸 이렇게 말꼬리를 이렇게 잡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의원님. 그렇게 꼭 해석을 하십니까? 제가 언제 지금 뭐 이재명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김동연입니다.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2차 대질 조사도 어제 진행했습니다. 김 전 회장, 내 주변 사람들 다 구속됐다. 이렇게 본인의 처지를 호소하면서 형님 잘 생각해봐라. 이게 무죄가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이 전 부지사 1차 대질 조사 때에 이어 모른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통을 호소해서 대질 조사는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와 2019년에서 2020년 최소 5번 통화를 했다고 진술한 걸로도 알려졌는데요. 이 대표 측은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면서 부인했습니다. 네, 세 번째 픽으로 넘어갑니다. 일단 멈췄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습니다. 2021년 8월 이후 약 1년 반 동안 3%포인트를 올린 뒤 멈춰선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근본 기준금리 동결을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동결 결정 경기 침체 우려를 고려한 걸로 보이는데요. 한은이 오늘 수정에 발표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6%로 0.1%포인트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일단 멈췄다, 즉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긴축 정책이 길어지고 환율과 물가가 급등한다면 또다시 인상은 가능합니다. 네, 다음 픽은 기밀보호 위반입니다. 국군 방첩사령부가 구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어서 부 전 대변인이 근무했던 용산 국방부청사 대변인실도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요. 이 부 전 대변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이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들었다면서 김종대 전 의원에게 알려졌죠. 최근에는 저서를 내고 의혹을 직접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방첩사는 오늘 압수수색 이후 부 전 대변인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국방부 재직 중에 알게 된 민감한 내용을 공개한 부분이 기밀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20억 과징금입니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아시나요? 여기에 소속 변호사들이 수임 광고를 내는 걸 금지하고 탈퇴하라고 한 변협과 서울지방 변호사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각각 과징금을 10억 원씩 부과했습니다. 사업자 단체가 구성 사업자들에게 특정 플랫폼의 이용 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이번 조치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은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의 법률 플랫폼 간 경쟁을 촉진하며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로톡뿐만이 아니라요. 새로운 플랫폼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이어져 왔죠. 로톡 측은 많은 스타트업이 희망을 얻을 것이라면서 변협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앞서 이번 제재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